2021년 성동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신규위원 교육을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성동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실무위원장을 맡고 있는 정진영이라고 합니다. 현재 성동장애 종합복지관 기획건의원팀 부장으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 7월에 실무협의체 위원장이 되어서 활동을 하고 있고요. 오프라인으로 여러분들을 좀 만나 뵙고 교육을 진행을 해야 되지만 코로나19로 인해서 온라인으로 교육을 좀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교육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어떤 역할을 하는 곳이고 또 우리 성동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어떻게 구성되었고 또 다양한 보장 정책을 반영을 해서 성동구의 지역사회보장협의체 21년의 방향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공유하는 그런 내용으로 교육 내용을 꾸며봤습니다. 본격적인 교육에 들어가기 앞서서 우리나라의 어떤 현 주소에 대해서 복지 현 주소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사회보장이 5대 사회보장 보험으로 구성되어 있죠. 보편적 복지국가를 지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회보험의 보장성이 좀 낮고 언론을 통해서 여러분들도 자주 보셨겠지만 복지 사각지대가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복지 수혜자의 체감도가 낮다라는 그런 의견들이 상당히 많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이처럼 낮은 복지 체감도에 대한 해소를 위해서 주민의 자발적 참여와 그리고 민간기관과 공공기관의 어떤 창의적 협력으로 사회보장제도의 어떤 지역적 기반을 확대를 해서 지역사회의 복지 역량을 강화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에 지방분권으로 국가 지방자치단체 사이의 새로운 역할 분담변화에 따라 복지 분야에서도 공공민간 그리고 시민사회가 참여를 통해서 지역사회 중심의 사회복지 전달체계 구축의 필요성이 들리기 시작했고요. 이에 2003년 7월에 사회복지사업법을 개정을 해서 시군구의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설치 운영 및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의무화하기 시작하여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탄생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법적 기구입니다. 사회보장급여법 41조에 명시가 되어 있고요. 목적을 보시면 크게 4개로 볼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민간협력의 구심점으로서 지역사회보장체계 운영 구축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과 집행평가 등 지역사회보장 증진을 위한 과정에 민간도 참여하고 협력 기반을 마련을 해서 찾아가는 복지 서비스 제공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는 수요자 중심의 통합적 사회보장 급여 제공 기반 마련입니다. 사회복지와 보건의료 위주의 서비스 제공을 넘어서 고용, 주거, 교육, 문화, 환경 관련 서비스 제공자 간 연계망을 구성을 해서 수요자의 다양한 복합적 욕구에 원스톱으로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는 지역사회 내 사회보장급여 제공기관, 법인, 단체, 시설 간 연계 협력으로 지역복지 자원의 효율적 활용체계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민간 협력을 통해서 사각지대 발굴 및 지역 강화를 위해 읍명동 단위의 주민 네트워크를 조직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생활권역 내 지역 내 취약계층 발굴을 위한 역할을 수행을 하면서 생계의 곤란 가구에 대한 동향을 파악하고 필요한 자원을 지원할 연계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크게 4개의 목적을 갖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구성이 돼서 운영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기능 변화에 대한 추이를 잠깐 보시겠습니다. 2005년 7월 30일 이전에는 명칭이 사회복지위원회라는 명칭으로 되어 있었고요. 사회복지 사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 또는 건의하는 목적을 띠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도 및 시군구의 설치가 운영이 되었고요. 2005년 7월 31일부터는 지역사회 복지협의체로 명칭이 좀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공공과 민간의 네트워크 기능이 좀 강화가 되었고요. 지역의 사회복지 사업에 관한 중요사항과 지역사회복지 계획을 심의, 건의를 하는 목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공공과 민간의 네트워크 강화가 조금 이때부터 확대되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17년 7월 1일 이후에 지역사회 보장협의체로 해서 기존의 복지란 용어에서 보장으로 용어가 좀 변경이 되면서 사회복지에서 사회보장으로 범주가 확대되었고 지역사회의 사회보장 증진 및 사회보장 관련 기관 등과 연계협력 강화 등에 대한 기구로 기능이 확대되었습니다. 이렇게 크게 3단계에 걸쳐서 기능이 변화가 되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에 의해서 지금은 지역사회 보장협의체란 이름으로
불려지고 있습니다. 이런 지역사회 보장 협의체 운영 원칙을 보시면은 뭐 앞에서 다 언급해서 여러분들도 어느 정도 아실 수 있겠지만 어떤 지역의 지역성, 참여성, 협력성, 통합성, 연대성, 예방성 크게 6가지 원칙을 갖고 있고요. 지역성 같은 경우는 지역 주민의 생활권역을 배경으로 운영이 되고 지역 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위한 참여기회 확대를 위한 기관과 지역 주민이 함께 한다라는 걸 말하고요. 참여성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지역 주민들이 참여를 해야 된다라는 부분을 좀 강조를 하고 있고요. 협력성과 통합성은 민간 협력기구로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지역사회 공동체 조직을 위한 노력을 말하고 지역사 내 복지 자원 발굴 그리고 유기적인 연계 협력을 통해 어떤 이용자의 다양하고 복잡한 욕구에 부응하는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좀 제공을 하고자 한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연대성과 예방성은 자체적으로 해결이 곤란한 복지 문제는 지역 주민 간 연대를 하거나 인근 지역과 연계 협력을 해서 복지자원 공유를 통해 해결함을 말하고 예방성은 지역 주민의 복지 문제를 조기에 발견해서 예방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6가지의 운영 원칙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지역사회 보장 협의체 구성 체계를 보면 크게 4개의 그 구성 기구들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수평적 네트워크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는 부분이 기본으로 크게 대표협의체, 그 다음에 실무협의체, 그 다음에 동협의체, 실무분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대표협의체의 기능을 보시겠습니다. 대표협의체는 지역사회 보장 관련의 심의나 자문을 하는 그런 역할을 갖고 있고요. 그래서 공공부문 대표와 민간부문 대표, 이용자 부문 대표 등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대표위원장은 위원중이 구성하고 공무원위원과 위촉위원 각각 1명에서 공동위원장으로 선출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기관장님들이 많이 대표협의체에는 구성위원으로 계시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실무협의체는 심의안건에 대해서 사전 검토를 하고요. 대표협의체에 올라가기 전에 심의안건의 사전을 검토하고 실무분과의 역할 조정이나 공동의 사업개발이나 정책화 등의 역할을 수행을 하고요. 지역사회 보장 주체들 중에서 해당 분야 종사자분들이 같이 실무집회에 소속이 되어 있고, 그래서 민간위원 부분을 보시면은 이용생활시설, 그리고 사회복지 보건의료, 고용, 주거, 교육, 문화, 환경 등의 어떤 종사자나 중간관리자가 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동협의체입니다. 동협의체는 지역에 있는 어떤 취약계층, 사각지대를 발굴을 해서 자원을 연계를 하고 어떻게 앞으로 이런 지역에 있는 문제들을 해결 방안을 모색할지에 대해서 같이 계속적으로 의논하고 방향을 잡아가는 그런 협의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주로 동협의체는 그 동에 읍면동에 거주하는 지역 주민들과 해동 공무원들 그리고 관련 민간기관들이 함께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건 지역 특성에 맞게 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실무분과는 어떤 기관과 법인과 단체 시설 간의 연계 협력 및 강화를 위해서 연계 협력 강화에 대한 어떤 역할을 띠고 있고요. 보장계획에 대한 모니터링과 특성화 사업 추진 등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실무분과는 지역 특성 및 여건에 맞게 대상별, 그러니까 대상이라면 영유아나 아동, 성인, 노인, 장애인이라는 이런 대상, 그리고 또 지역별로도 구성이 된 곳도 있습니다. A권역, B권역, C권역, 그리고 기능별, 소득보장, 보건의료, 문화체육, 마을 등 다양한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거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지역 특성이나 여건에 따라서 분과 구성은 각각 다르게 전국 단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구성이 크게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동협의체, 실무분과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처럼 4개의 어떤 협의체 기구를 통해서 지역사회 복지 공동체를 조성을 추진하고 이에 대한 수행은 10개의 보장 지표로 나누어서 평가 및 모니터링을 좀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그러면 보장이라고 계속 용어가 나오는데 어떤 거를 보장하고 있고 그걸 어떻게 지표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장이라는 말은 어떤 일의 성립이나 진행이 충분히 가능하도록 하는 것을 말합니다. 복지부에서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10대 지표로 좀 정리를 했고요.
그래서 먼저 보시면 돌봄 아동부터 교육까지 있습니다. 돌봄 아동은 아동의 건강하고 행복한 성장 발달을 뒷받침하고 안심하고 양육할 수 있는 육아 인프라, 확충 개선을 통한 아동가족 지향적 지역사회 조성을 하는 것을 말하고요. 돌봄 성인 같은 경우도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사회참여 조성 환경을 갖추고 쉽게 도움을 찾아 지원을 할 수 있는 그런 사회를 조성하는 것을 말합니다. 보호안전 같은 경우에는 학대와 범죄와 위협으로부터 보호받으며 안전하게 자신의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사회에 관한 지표이고요. 건강은 건강한 삶을 위한 건강생활 지원과 예방 중심의 어떤 포괄적인 건강 증진이 가능한 사회를 말합니다. 교육은 소득이나 가정 환경, 장애 여부와 관계없이 누구에게나 다양한 양질의 교육이 차별 없이 보장되는 사회를 말합니다. 다음은 다음 10대 지역사회 보장 지표입니다. 고용부터 총괄까지 또 5개가 있는데요. 고용은 일하고자 하는 사람이 그에 맞는 능력을 갖출 기회를 갖고 적정한 일자리를 보장받아서 소득을 얻고 사회 참여를 이룰 수 있는 사회를 말하고요. 주거는 누구도 거처가 없거나 불안한 주거 상태 방치되지 않고 최소한의 안정적인 휴식과 재충전의 공간을 누릴 수 있는 사회를 말합니다. 문화여가 같은 경우도 경제적 상황에 관계없이 최소한의 문화활동을 통해서 어떤 자기개발 및 지역사회 구성원과 소통 기회를 보장받는 사회입니다. 환경 같은 경우도 누구도 신체적 정신적으로 건강하고 쾌적한 삶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환경 자원에 소외되지 않고 깨끗한 환경을 누리는데 지역 간, 계층 간 격차를 최소화하는 사회고요. 마지막으로 총괄은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이 가능하도록 빈곤 감소와 최저생활의 보장을 위해 노력하고 체감도 높은 서비스 시행 및 효율적 기반을 마련한 사회를 말합니다. 지금 제가 총 10개 지표를 말했는데요. 각각의 분야별 지표에서 또 세부적인 지표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총괄 같은 경우에는 지역사회 보장협의체 활성화 지원 노력도라든지 읍면동 지역사회 보장협의체 통합사례관리 수행 실적,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확인조사 기간 내 처리율 등 이렇게 나름대로 구체적인 지표가 있어서 이걸 어느 정도 수행했는지를 달성률을 통해서 각각의 지표에 대한 모니터링을 진행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보장이라는 걸 통해서 단순히 복지를 뛰어넘어서 한 사람의 삶의 질이 다양한 영역에서 함께 해줘야 우리 사회 구성원으로서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라는 부분으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런 지역사회 보장협의체의 어떤 방향이나 구성이나 보장 지표 등을 말씀드렸는데요. 그럼 우리 성동구 지역사회 보장협의체는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성동구 지역 사회보장협의체 복지 공동체를 위해 함께 성장하는 주민의 동반자 성동구 지역 사회보장협의체가 있습니다. 성동구 지역 사회보장협의체는 지난 2005년 성동구 주민의 복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통합적 사회보장급여 제공 기반 마련 및 성동구 주민의 니즈를 원스톱으로 제공, 지역 복지 자원의 효율적 활용 체계 조성을 위해 민과 관이 함께 만들었습니다. 2005년 출범한 성동구 지역 사회보장협의체는 수평적 의사소통에 기반을 둔 지역사회 거버넌스 기구로서 200여 명의 민간위원이 동반자가 되어 성동구 복지 거버넌스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5년 사회보장급여 이용 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정과 함께 동단위 거버넌스 확대를 위한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구성 운영함으로써 200여 명의 동협의체 위원들과 함께 성동구의 촘촘하고 안전한 인적 안정망 구축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2011년 보건복지부 전국지자체 대상평가 우수협의체부터 2016년 지역사회보장 운영체계 활성화 부문 최우수상까지 수상하는 영예를 얻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제7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출범과 제4기 성동구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을 통해 새로운 변화와 도약을 준비합니다.
보건, 복지, 교육, 고용, 문화, 주거, 환경 등 지역사회 보장과 관련한 수요자 복합적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 관련 체계를 강화하고 나아가 지역사회 보장체계 구축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성동구 주민이 체감하는 복지 발전을 위해 한 발 더 앞서 나갑니다. 이에 참여, 소통, 협력, 공동체라는 4대 핵심 키워드를 중심으로 주민 참여에 기반한 동지역 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 지원 사업과 민간 네트워크 협력 사업, 조직 강화 사업, 기타 자원 연계 등 지역의 소통 강화를 위한 활동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역사회 연대 협력을 위한 회의 운영 등을 추진함으로써 발로 뛰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협의체는 멈추지 않고 포용적 복지 공동체라는 큰 틀에 발맞춰서 선도적이고 실용적인 지역사회 보장계획 수립을 통해 지역 복지 발전 기반을 다지고 조직 활성화를 통해 성동구 지역의 실질적 거버넌스 기능을 강화할 것입니다. 또한 지역 주민과 직접 소통을 통한 지역사회 보장체계 구축을 위해 나아갈 것입니다. 복지 공동체를 위해 최고의 가치를 창출하는 성동구 지역사회 보장협의체 주민의 본질적 필요를 민감하게 듣고 뜨겁게 반응하겠습니다. 우리는 성동구 주민과의 약속을 지키겠습니다. 성동구 지역사회 보장협의체. 성동구는 4년 단위로 사회보장 계획을 다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4기, 2019년부터 2022년까지의 4기 사회보장 계획이 수립이 되어 있고요. 이거를 심의, 연차별 시행 계획에 대해서 심의 건의하고 또 어떤 우리 구만의 사회보장 증진을 위한 민간 협치기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임기는 각각 2년으로 현재 8기째 구성되어서 운영이 되어져 오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성동구도 4개의 기구가 있습니다. 대표협의체, 그리고 실무협의체, 실무분과,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크게 4개로 되어 있고요. 대표협의체 같은 경우는 공공과 민간위원 30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공동위원장으로는 정은호 성동구청장님과 박을종 성수종합사회복지관 관장님께서 공동위원장으로 지금 함께 하고 계십니다. 실무협의체는 공공과 민간위원, 아까 말씀드린 어떤 민간기관의 보장 영역에 있는 중간관리자분들이 주로 많이 있고요. 이와 더불어서 관계된 구청, 주무팀장님들도 함께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총 28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실무분과입니다. 우리 성동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실무분과 같은 경우는 지금 8개의 분과로 구성이 되고 있고요. 약 189명 정도의 분과원들이 같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작년에 기능별 분과로 개편이 되었습니다. 그 전에는 대상별과 기능별 분과가 함께하고 있었는데 작년에 기능별 분과로 개편했고요. 돌봄 성인과 돌봄 아동, 건강, 문화여가, 주거, 자원관리, 고용경제, 연구기획 등 이렇게 8개 분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입니다. 성동구는 17개 동이 있죠. 그 17개 동의 어떤 취약계층의 사각지대를 관리하기 위한 주민들과 어떤 공공의 동장님들이라든지 민간기관들이 함께하고 있고요. 총 288명 정도가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으로 소속되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어떤 행정적인 업무를 조금 서포트하는 사무국이 있고요. 사무국에는 사무국장이 지금 1명, 그리고 간사 2명에서 총 3명의 인력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주요 역할을 보시면은 기본적으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예산이라든지 홍보나 어떤 사업 활동 내용 등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조금 맡아서 하는 업무를 수행을 하고 있고요.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실무분과의 회의를 지원을 하고 있고 보통 월 1회씩 회의들을 하고 있거든요. 대표협의체 같은 경우는 분기에 1회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협의체 심의 자문 관련 업무를 지원을 하고 있고 다양한 기관들과 조정민 연계 활동을 하고 있고요. 또 협의체 내부에서 회의가 필요할 시 개최를 하거나 운영을 하고 있고 나눔 네트워크 사업을 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동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역할을 보시면은 아까 앞서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말한 내용과 거의 비슷합니다. 대표협의체는 지역사회보장 관련 심의자문에 대해서 하고 있고 실무협의체는 심의안건,
방안에 대해서 사전 검토를 하고 있고, 실무분과 역할 조정을 하고 있고, 어떤 공동사업 개발에 대해서 좀 논의를 하고 있고요. 동료비체는 17개 동에서 사각지대 발굴과 자원 발굴 연계, 어떤 동부장 계획 수립에 대해서 조금 같이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 실무분과는 8개 분과에서 각각의 분과 특성에 맞춘 사업들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총 사무부까지 포함한다면 5개의 어떤 그 기구들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각각들이 서로 수평적 네트워크 관계를 형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런 성동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소속 기관들을 좀 한번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홈페이지 주소 같은 경우에는 저희 성동구청에 들어가 보시면은 복지 쪽에 들어가시면은 배너를 클릭을 하시면은 그쪽에 저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성동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대한 간략한 개요들이 나와 있고요. 소속 기관들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네, 뭐 이렇게 지금 그 장면을 캡처를 한 거거든요. 이렇게 복지 쪽에 보시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있고요. 협의체 구성, 그다음에 협의체 참여 기관들이 쭉 있고요. 사회복지 분야 같은 경우에는 뭐 주거복지센터, 건강보험공단, 연금공단, 그다음 경로복지관 등 다양한 시설들이 있습니다. 지금 1번부터 5번까지밖에 제가 캡처를 안 해서 그렇지 아래쪽에도 많은 기관들이 함께를 하고 있습니다. 보건의료 같은 경우에는 장애 치과병원이나 그다음에 보건소, 약사회, 의사회, 치과회, 한의사회 등이 같이 함께하고 있고요. 문화체육 같은 경우도 문화체육센터, 그다음 도서관, 구민종합체육센터 등도 있고요. 그다음 육아교육 같은 경우에는 지역 아동센터들이 함께하고 있고 굿네이버스 좋은마음센터 성동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다양한 민간기관들과 공공기관들이 함께 성동구에 소속되어서 활동을 좀 하고 있다라고 위원님들이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부터 보여드릴 영상은 저희가 작년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동을 했던 걸 좀 영상으로 이렇게 사진으로 만들어 봤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금 나가고 있는 화면은 아마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 사진들입니다. 주로 사각지대에 대해서 활동을 함께 하고 있는 영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생신잔치를 하든지 명절 음식을 나누는 활동, 저수도 후원물품 전달 등의 활동들을 하고 있고요. 그때 또 지역에서 저렇게 환경 개선, 주거 개선도 한 것 같고요. 그런 취약계층에 대해서 어떻게 연계할지에 대해서 가까워 다니면서 좀 홍보를 하는 모습이고요. 또 회의를 하는 모습입니다. 네. 이렇게 많은 주민분들께서, 이렇게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주민들께서 이렇게 함께하고 계시고요. 네, 천천히 화면을 보시면, 동별로 활동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조금 활동이 조금 위축된 부분이 있었는데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그에 맞춰서 방역 지침을 준수해서 또 함께 하는 또 주민분들이 많으셨습니다. 복지사각지대 발굴 캠페인을 저렇게 진행한 모습이고요. 동별로 조금씩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 영상들입니다. 네. 그래서 아마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님들이 각각의 거주하고 있는 동에서 문제라고 판단한 것들에 대해서 조금 더 개입을 해서 아마 장기적으로는 성동구 지역사회보장계획도 세워지지만 동 단위의 지역사회보장계획도 세우는 것을 좀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적극적으로 이렇게 어깨띠 두르고 나가서 저렇게 활동을 한 거고요. 이건 작년에 신규형 기본교육을 저희 구청 강당에서 진행을 좀 했었고요. 또 나눔 자원관리 분과에서 저렇게 자원개발을 직접 시장을 방문을 해서 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각 분과별로 저렇게 줌이라든지 온오프라인으로 한 활동들입니다. 그리고 건강의료 분과에서도 만든 그 손 씻기 캠페인 그 자료 화면이고요.
이렇게 줌을 이용해서 회의들을 좀 진행을 했고, 네, 저렇게 워크숍도 진행을 좀 했었고요. 네, 신규 위원 위촉을 한 부분입니다. 작년에 코로나로 인해서 조금 늦게 위촉이 됐었던 부분 또 참고로 말씀드리고요. 또 대표협의체 저렇게 청장님이 함께 하셔서 또 복지 현안에 대해서 또 자신의 어떤 또 한번 모니터링을 좀 하셨고요. 주요 사업은 저희 또 실무 협의체에서 저렇게 상반기 워크숍을 또 진행을 했던 모습이고요. 네, 사회복지의 날 행사도 있었고요. 네. 그리고 저희가 작년 11월에 스마트 포용복지 박람회에서 원래는 오프라인이 아닌 저희가 온라인으로 저희 박람회를 진행을 해서 꽤 많은 분들께서 함께 해주셨고요. 또 어떤 저희 스마트 포용도시라는 슬로건에 맞게, 비전에 맞게 저희가 주제를 설정해서 패널들과 함께 논의를 하는 시간을 가졌었습니다. 네, 이건 하반기에 저희 워크샵, 실무협의체 워크샵이고요. 그다음 이제 나눔 네트워크 사업에서 했던 사업들인데요. 이건 조금 있다가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협의체도 또 자신들끼리 모여서 이렇게 간담회도 하시고요. 복지 아카데미에서 동부장 협의체 위원님들도 어떤 지역사회 보장 협의체에 대한 꾸준한 교육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네, 나눔 네트워크 공모 사업에 대해서는 제가 좀 이따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 작년에 한 활동에 대한 사진들을 위원님들께서 보셨고요. 방금 말씀드린 나눔 네트워크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와 함께하는 사업이고요. 위원님들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연말에 따뜻한 겨울나기 성금이라고 해서 뭐 다른 자치구에서도 연합모금 행사를 꾸준히 진행을 매년 해오고 있습니다. 매년 연말에요. 그렇게 모인 돈은 주로 주민분들이나 지역에 있는 어떤 회사나 기관들 또 복지기관들께서 함께 모은 성금이고요. 그렇게 모임 모금을 사회복지 공동모금에다가 기탁을 하고 그 돈의 배분 기능을 해당 자치구로 조금 이관을 해서 지역에서 모인 기금을 지역 문제에 대해서 직접 논의를 해서 배분에 대한 효율성과 효과성을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이 나눔 네트워크 사업입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지역 주민들이 모은 성금이 주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걸 더 의미 있게 지역에 맞게 지역 문제에 대해서 활용을 하는 사업이라고 위원님들이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17년 5월 11일 성동구와 성동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회복지 공동모금회가 협약 체결을 통해 사랑의 열매 성동구 나눔 네트워크 지원사업 햇빛성동을 만들었습니다. 햇빛성동은 매해 11월 중순부터 다음해 2월 중순까지 구와 협력을 통해 지역 내 저소득층 지원을 위한 희망온돌 따뜻한 겨울나기 모금 캠페인을 진행합니다. 이를 통해 지역 주민들의 기부한 기금은 도움이 필요한 구민들과 그들을 돕는 복지기관에 투명하고 공정하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저소득층 지원 사업에는 위기 상황으로 기초 생계 유지가 어려운 사람을 지원하는 생계 지원,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 퇴거의 위험에 처한 사람들을 지원하는 주거 지원, 취약계층의 만성질환 치료비와 고액의 의료비 지출로 생계 유지가 곤란한 사람을 지원하는 의료 지원, 학비, 취업 능력 향상을 위한 학원비 등을 지원하는 교육 지원, 재해 사고로 인해 위기 상황을 맞은 사람을 돕는 재해 사고 지원, 개인 및 가족의 건강성 회복을 위한 심리 정서적 지원 등이 있으며 그 밖에도 취약계층의 사회적 돌봄 강화를 비롯하여 소통과 참여 확대, 문화 격차 해소를 위한 지역사회 사업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열매 성동구 나눔 네트워크 햇빛성동은
서울사회복지 공동모금회 저소득 시민지원 사업 배분을 포함한 배분 기능을 지역 중심으로 이전하며 이를 통해 지역 중심의 자원 통합 관리 및 연계 체계를 강화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역 내 어려운 상황에 처한 저소득 주민에게 신속하고 공정하게 지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크게 개인 지원과 기관 지원이 있어요. 개인 지원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취약계층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중위소득 120% 저소득 가구에 대해서 의료비, 주거비, 교육비, 생계비, 심리정서비 등 다양한 그런 각 영역에서 정해진 그 한도에 의해서 저희가 심의를 거친 후에 개인 지원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제가 작년에 이제 심의를 해본 결과 작년은 코로나19에 대한 어떤 특수 상황 때문에 경제 활동이 좀 위축돼서 직장을 잃은 분들이 꽤 많습니다. 이래서 좀 취약계층의 필요성이 조금 증대되고 있다는 부분 또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기관 지원인데요. 기관 지원은 나눔 네트워크 사업이 중에서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아까 방금 전에 사진으로 보신 것처럼 각 동에서 취약계층을 위한 명절 지원이나 반찬 지원들에 대한 사진들을 보셨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필요한 만큼의 기금을 조금 지원해 준 부분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지역 주민을 조직화하기 위한 또 기금으로도 활용이 됐고, 또 기타 필요에 의한 저소득 지원 사업들을 하고 있고요. 때로는 실무 협의체에 있는 실무 분과들에서 또 그 분과 특성에 맞는 사업을 이 나눔 네트워크의 프로포절로 제출을 했을 때 이에 대한 또 지원으로 기금을 활용을 했었습니다. 이렇게 개인 지원과 기관 지원으로 나눔 네트워크 사업은 이루어져 있다는 거 또 참고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대표협체, 실무협체, 실무분과 동협의체 그리고 이를 서포트하는 사무국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부분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서로가 윈윈을 통해서 저희 구의 슬로건에 맞는 더불어 행복한 스마트 포용도시 성동을 위해서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첫 번째 파트에 대해서는 좀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2021년 성동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신규 이용교육 두 번째 부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부분에서는 우리 21년 우리 보장협의체가 어떤 방향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격적인 저희 그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방향을 말하기 앞서서 전반적인 어떤 국가나 서울시나 성동구 자체의 어떤 보장에 관한 비전이나 계획에 대해서 공유를 좀 하고자 합니다. 우선 정부에서는 제2차 사회보장 계획 2019년부터 2023년까지 비전으로 국민 모두가 함께 잘 사는 포용사회라는 비전을 세워서 지금 현재 운영이 되고 있고요. 진단이나 전망을 먼저 보시면은 경제적으로는 발전한 국가이지만 국민들의 삶의 만족도가 낮은 편이라는 게 먼저 진단이 되고요. 그다음 저성장과 인구 고령화 등 사회 구조의 지속 가능성 위험 요인이 증가돼서 계속적으로 우리나라가 이렇게 발전할 수 있을지 지속 가능성에 대한 부분을 한번 점검을 해보자라는 진단을 내렸고, 사회적 연대가 약화됐다라는 부분은 세대별 성별 격차가 확대되고 있다라는 부분으로 인해 사회적 갈등의 요인이 증가되고 있다라는 이런 문제들에 대한 진단이 나왔습니다. 이거를 토대로 향후에는 이런 부분을 좀 보완을 하기 위해서는 사회 서비스 확대나 격차 완화를 통해 사회보장 포용성 제고가 필요하다라는 어떤 향후 정책의 전망이 나왔고요. 그다음 경제활동 참여를 확대하고 창의적 인재 교육을 통한 제고 필요, 그다음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확대, 그다음 고용보험 일자리 안전망에 대한 확충이 필요하다는 부분과 정책 결정 과정에서 시민이 참여하는 민주적인 거버넌스 구축 필요하다라는 향후정책 전망이 나왔습니다. 다음은 서울시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서울시의 올해의 비전이 안전하고 촘촘한 서울형 복지구현입니다. 그래서 믿고 의지하는 든든한 복지, 사각지대 없는 안전한 복지, 그다음에 언제 어디서나 누리는 복지,
일치해서 앞에 어떤 국가에서 말하는 어떤 국민 모두가 잘 사는 포용이라는 그런 키워드가 있듯이 서울시에서도 비슷한 다 같이 어떤 포용하겠다라는 큰 방향에 맞춰서 계획을 세워서 핵심 과제를 선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다라고 조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성동구에 대한 부분인데요. 그 전에 우리 성동구에서 작년에 포용복지 박람회 때 만든 영상인데요. 우리 성동구에 대한 어떤 큰 이슈에 대한 방향을 영상으로 담았습니다. 잠시 관람하시겠습니다. 세상에 없는 길을 만듭니다. 더불어 행복한 지역 공동체 성동에서는 인공지능이 사회적 약자를 위한 돌봄을 실현합니다. 최첨단 스마트 기술을 기반으로 생활 안전 인프라를 구축하여 서울 최고의 안전도시를 실현합니다. 아이들이 미세먼지 걱정 없이 뛰어놀고 4차 산업기술을 직접 체험하는 곳. 스마트 기술과 IoT 솔루션이 삶의 가치를 더합니다. 사람과 세상을 이어주는 최첨단 솔루션이 스마트 포용도시 성동을 만듭니다. 어르신의 삶에 행복을 더합니다. 성동에서는 어르신들도 집안에서 자유롭게 최첨단 스마트 세상을 만납니다. 집안에 설치한 인공지능 스피커를 통해 어르신 맞춤형 정보를 제공받고 긴급 상황 발생 시에는 음성 지원으로 통합관제센터를 통해 가까운 지인이나 119에 어르신의 긴급 상황을 알려드립니다. 아리아 한마디면 집안의 모든 스위치 온오프가 가능하고 문 열림 감지기를 통해서 어르신의 움직임도 자동 파악되며 전문 케어 매니저가 직접 방문하여 1:1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1인 가구의 고독사 예방에도 IT 기술이 함께합니다. 함께해요 안부 확인 서비스는 대상자의 SKT 모바일 음성통화에 수발신 기록을 수집해서 평균 3일간 통화 내역이 없으면 동주민센터 우리 동네 주무관이 직접 대상자의 안전을 확인합니다.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한 독거 어르신들을 위해서는 집안에 센서가 달린 최첨단 IoT 기기를 설치하여 어르신의 움직임과 집안의 온도, 습도 등을 자동 탐지해서 실시간 안전을 확인합니다. 성동의 독자적 스마트 안전 서비스 스마트시티 통합 플랫폼은 스마트 횡단보도 등 특화 서비스의 정보들을 연계 수집하고 경찰서, 소방서와의 정보 공유를 통해 재난이나 위기 상황에서 신속한 초기 대응 및 골든타임 확보를 지원합니다. 주민주도 리빙랩과 민간 협업을 이뤄낸 소방차 싱싱 시스템은 전국 최초 휴대폰 업사이클링을 통해 주택가 불법 주차 차량의 신속한 이동 조치로 소방차 진입로를 확보해서 주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합니다. 전국 최초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집약시킨 성동형 스마트 횡단보도는 교통사고 위험이 높고 보행량이 많은 횡단보도에 사물 인터넷, 정보통신 기술, 인공지능 기술이 집약된 최첨단 시설물 8종과 스마트 도시 통합 운영센터를 연계하여 보행자와 운전자 모두의 안전을 지켜낸 성동구의 스마트 특화 사업입니다. 성동 구민이라면
남녀노소 누구나 다양한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체험하고 교육받을 수 있습니다. 코딩, 드론, VR 등을 포함한 뉴 테크놀로지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을 체험하고 동시에 융복합형 미래 인재를 육성하는 투트랙 미래형 일자리 창출 프로젝트입니다. 미세먼지 없는 친환경 어린이집을 위해 실내 공기질 측정기를 설치하여 미세먼지, 이산화탄소, 휘발성 유기화합물질 등 유해물질 실시간 관측 및 알림 기능을 제공하여 아이들에게 깨끗한 환경을 제공합니다. 폭염, 한파, 미세먼지도 걱정 없습니다. 스마트 체육관은 IR 센서를 활용한 동작 인식으로 아이들이 화면 속 캐릭터와 일치되어 실내에서도 마음껏 뛰어놀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사람을 먼저 생각합니다.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도시. 어르신 삶의 질이 높아지는 도시. 사회적 약자의 어려움을 따뜻하게 품어내는 나눔과 온정이 살아있는 도시. 바로 스마트 성동의 오늘입니다. 구민과 함께 지속 가능한 행복을 위해 스마트 성동은 몸도 마음도 건강한 도시를 약속드립니다. 네, 이상 성동구 홍보 영상이었고요. 저희가 스마트 포용도시라는 이름에 맞게 말 그대로 여러 가지 영역에서 지역 주민의 어떤 삶의 보장을 위한 다양한 활동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부분으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성동구를 살펴보겠습니다. 앞에 어떤 정부나 서울시와 마찬가지로 어떤 포용이라는 키워드가 있죠. 저희도 더불어 행복한 스마트 포용도시 성동이고 성동 민선 7기 비전으로는 총 7개 영역에서 복지 영역을 보시면 모두가 행복을 누리는 따뜻한 복지라는 목표를 갖고 위기 각오에 대한 생활 밀착형 복지 서비스, IoT 활용, 민간 거버넌스 통한 사회적 연결망 강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제4기 성동구 지역사회 보장 계획에 따르면 목표가 모두가 인간다운 삶을 누리는 포용적 복지 공동체예요. 이런 목표에 따라서 5개의 추진 전략이 있습니다. 복지 대상층을 확대하겠다, 취약층 지원을 강화하고, 복지 공동체를 참여하고, 통합 서비스를 공조하고, 역량과 인프라를 강화하겠다라는 전략을 수립을 했었습니다. 이런 성동구 지역사회 보장 계획에 맞춰서 연차별 시행 계획에 대한 전략 목표를 조금 매년 그 해 특성에 맞게 조금 수립하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올해 21년 같은 경우에는 일상이 행복한 포용복지 안전망 강화라는 전략 목표를 세웠고 핵심 정책과 추진 과제가 있는데요. 핵심 정책은 모두가 누리는 대상별 맞춤 복지 추진, 그다음 사각지대 없는 촘촘한 복지체계 추진, 그다음 스마트 기술 기반한 비대면 복지 실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좀 달라진 게 코로나19에 대해서 복지 사각지대가 앞서서 나눔 네트워크에서 개인 지원에서 조금 많은 취약층이 늘어난다는 말을 제가 잠시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코로나로 인해서 복지 사각지대에서 좀 발굴해서 이분들이 어떤 최소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시스템, 복지 체계를 구축하겠다라는 부분을 좀 담고 있습니다. 이런 그러면은 어떤 그 정부라든지 서울시나 우리 성동구의 방향에 맞춰서 우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도 운영 방향이 있고요. 미션은 지역과 함께하는 포용적 복지 실현입니다. 그래서 비전 총 4개를 수립을 했고요. 하나하나씩 보시면 우선 비전 1에서는 지속가능한 민간 협력의 성동에서 체계적 지원 체계 마련을 통한 지역사회 보장을 증진시키자라는 목표를 갖고 핵심 과제로서는 민간 협력 체계를 강화하고 협의체 활동을 어떤 지역 주민과 종사자들한테 홍보를 해서 공유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으로 핵심 과제를 수립했습니다. 비전 2로는 모두가 누리는 따뜻한 성동이고요. 목표는 참여를 통한 지역사회 보장계획 수립 및 평가입니다. 그래서 핵심 과제로는 지역사회 보장계획 수립 평가 있고 또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구민의 참여를 통해서
의견을 좀 수렴을 해서 반영을 할 수 있도록 하자라는 부분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는 한 발 더 나아가는 성동이라는 비전을 갖고 욕구에 기반한 교육 및 민간 협력 사업을 통한 협의체 역량을 강화하자라는 부분인데요.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신규 이용 교육도 어떻게 보면 민간 실무자에 대한 역량을 강화하자라는 취지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교육을 작년에 동부장 협의체 위원님들 대상으로 진행을 했고요.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조금 알아갈 수 있는 교육들을 꾸준히 지속하겠다라는 부분을 과제로 담고 있습니다. 마지막은 주민주도의 복지공동체 성동인데요. 목표가 동부장협의체 운영 활성화예요. 말 그대로 이제 지역에 있는 문제는 지역 주민들이 스스로 발굴을 하고 계획을 해서 좀 해결을 해보자라는 취지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와 더불어서 복지사각지대, 자기가 살고 있는 동네에 있는 복지사각지대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지역 주민들이 잘 아실 거고요. 발굴을 해서 같이 이분들이 조금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는데 기여를 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하자라는 동부장협의체에서 조금 적극적으로 하자라는 핵심 과제를 담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21년 실무분과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공통적으로는 지역사회 보장계획을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이제 실무분과잖아요. 그래서 실무분과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총 8개 분과가 우리 성동구 지역사회 보장협의체는 있고요. 주로 기능별 분과로 작년에 개편이 되었다는 부분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건강의료 분과입니다. 성동구 인구가 60세 이상이 이제 벌써 22.7%를 기록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 고령사회로 진입이 됨에 따라서 노인 인구에 대한 신체적, 정신적, 건강의료적 접근이 필요하다라고 봤고요. 주요 사업은 성동 이음 기업 건강을 잇다해서 약간 치매나 정신건강에 대한 부분들, 또 나아가서 제 오탑니다. 활동지 같은 거를 좀 배부를 해서 신체적이나 정신적 건강에 대해서 더 안 좋아지는 것들을 예방할 수 있는 사업들을 좀 오래 추진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로는 고용경제 분과입니다. 작년에 개편되면서 조금 다시 분과위원들이 새롭게 좀 모여서 활동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조금 처음인 만큼 좀 네트워크를 확장을 하고 그래서 사회적 경제 관련 또 공동학습을 통해서 주로 역량 강화를 우선 먼저 하자라는 부분을 계획을 하고 있고요. 이와 더불어서 또 고용 경제인 만큼 주민 일자리 확대를 위한 노력을 하겠다는 부분을 계획에 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돌봄 성인분과입니다. 지역사회 노인, 저소득 취약노인의 안전적 노후를 위한 예방적 돌봄 기능을 강화하게 하다라는 또 목표를 담고 있고요. 또 장애인에 대한 관심과 지역 주민의 차이 참여를 유도하자라는 부분들도 목표를 담고 있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고독사 위기노인 지원 사업, 그 다음에 제41회 장애인의 나라 행사, 그 다음 김장 나눔 행사, 그 다음 성동 돌봄 맵 제작 및 배포를 하려는 사업들을 담고 있습니다. 돌봄 아동분과입니다. 성동구 영유아, 아동, 청소년, 가족 대상으로 시설이나 기반 네트워크 활성화를 목표로 하고 있고요. 주요 사업으로는 아동학대 예방 관련 교육 및 캠페인 등을 조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올해 어린이날 행사도 돌봄 아동분과에서 같이 함께해서 또 많은 지역에 있는 어린이들에 위한 또 사업을 고민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문화휴가 분과입니다. 성동구 내 문화휴가 복지 사업에 관한 어떤 정의나 지속적인 사업, 관련 사업을 개발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성동구 내 문화휴가 복지에 대한 욕구조사를 통해서 사업을 구상을 하려는 계획을 담고 있습니다. 다음은 연구기획 분과입니다. 성동구 내 복지 향상을 위한 어떤 복지나 보장 이슈에 대한 정책을 개발하자라는 그런 목표를 갖고 있고요. 그래서 코로나19라든지 특별한 환경에 어떤 대응할 수 있는 연구 주제를 선정을 해서 조금 풀어가 보는 걸로 올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자원관리 분과입니다. 저희가 우리 자원관리 분과 같은 경우에 지역사회에 있는 자원처를 방문을 해서 거기서 또 자원을 같이 이 자원관리 분과에 소속된 기관들이 자원처를 방문을 해서 자원을 또
모아서 그걸 필요한 곳에 배분을 하는 뭐 이런 활동들을 했거든요. 구체적인 예를 든다면 자원관리분과에서는 우리 성동구에서는 마장동 우시장과 금남시장에 있는 상인들을 정기적으로 방문을 하는 활동을 꾸준히 진행을 했었습니다. 이제 작년에 코로나19가 이제 발생을 하면서 조금 주춤했다가 올해 같은 경우에는 상인들에 대해서도 호의적으로 이제는 오면은 본인들이 줄 수 있는 자원에 대해서는 얼마나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라는 말씀을 주셨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바탕으로 조금 소규모로 그 기존에 진행된 금남시장과 마장동 우시장을 방문을 해서 자원을 후원받아서 또 필요한 곳에 나누는 역할을 올해도 지속적으로 진행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주거분과입니다. 주거분과는 성동구 특성을 반영한 주거복지 정책 방향을 설정하겠다라는 그런 목표를 담고 있고요. 주요 사업으로는 성동구 기본조례 제정을 검토를 하겠다라는 부분과 주거시 대역구 조사를 하겠고, 그 다음에 골목길 환경개선 사업들에 대해서도 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8개의 분과가 함께 하고 있습니다. 키워드를 보시면 어떤 계획을 수립하고 연대를 하고 뭐 정책을 만들고 뭐 이런 부분으로 볼 수 있는데요. 앞에서 제가 설명드린 대로 각 그 대표협의체나 실무협의체나 실무분과나 동료협의체 등에서도 각각 나름대로 지역에 있는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할지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각각이 이렇게 동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그래서 앞으로는 동협의체랑 또 실무분과랑 서로 연대를 할 수도 있는 부분들, 그리고 동협의체 내에서도 각 동에 위치한 어떤 민간기관들이랑도 서로 협력을 해서 조금 더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앞으로도 고민이 많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게 도미노 효과라는 건데요. 한번 보시면은 5cm 도미노를 세우면 7.5cm 도미노까지 쓰러뜨릴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보다 1.5배 큰 도미노를 쓰러뜨릴 수 있다는 건데요. 그래서 57번째 도미노가 되면은 거의 달까지 갖는 크기가 된다고 합니다. 한번 영상을 보시면은 네, 지금 1.5, 7.5 그래서 1.5배씩 도미노의 크기가 늘어서 이렇게 도미노를 쓰러뜨리면은 57번째에서 달까지 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결국 이 첫 번째 도미노가 크기는 작아도 이렇게 큰 나중에 엄청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최소의 노력으로 최대의 결과를 나타낼 수 있다라는 이론이에요. 저희도 지금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작년에 개편되면서 아직 첫 번째 도미노를 세우는 데 있어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지만 조금 잘 되지 않는 분과들이 있을 수 있고, 말 그대로 동부장 협의체에서도 매번 모여서 많은 고민을 하지만 이 첫 번째 도미노를 세우는 데 있어서 너무 어려워하는 그런 동부장 협의체가 있는 걸로도 알고 있습니다. 혹은 첫 번째 도미노가 세워졌어도 그 도미노를 넘어뜨릴 수 있는 힘이 없는 그런 분과들이 있을 수 있고요. 근데 이 영상에 보신 것처럼 한번 도미노를 세워서 넘어뜨리면 그 시너지는 상당히 크게 나타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위원님들께서도 조금 더 고민을 해주시고 함께 연대해 주신다면 얼마든지 우리가 우리 성동구에 있는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큰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사업들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신규 위원님들께서도 이런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그 활동을 열심히 해주셨으면 한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앞으로도 다양한 또 어떤 이슈에 맞춰서 또 적극적인 의견을 내주시면은 또 저희 실무협의체 내에서 혹은 다른 협의체와 또 협의체 다른 기구들과 또 연대를 해서 더 나은 사업을 만들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이상 신규형 교육은 이걸로 마무리하겠고요. 어쨌든 코로나19로 인해서 건강 조심하시고 다음에 또 오프라인으로 교육을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그렇게 재미있는 교육은 아니었는데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러면은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